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적, 법적 전통은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탈무드 베라코트 37장의 한 구절에 등장하는 랍반 가말리엘과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축복 논쟁을 넘어 권위와 지혜,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특히 랍비들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 원칙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야기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다수결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 즉 다수의 횡포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때로는 권위 있는 지도자의 소수 의견이 공동체의 합의된 지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통찰력을 제시하며 조직이나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카리스마와 지위가 때로는 공동체의 합의된 지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함을,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힘이 아닌 설득과 존중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이 생생한 사례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혁신적인 리더십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량인 7가지 작물을 먹은 후 어떤 축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랍반 가말리엘과 다른 랍비들의 의견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사네드린의 나시이며 현자들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랍반 가말리엘은 모든 경우에 완전한 식사 후 감사를 암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랍비들은 간략한 형태의 축복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섭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율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개인의 판단과 공동체의 합의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의 초기적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은 다수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할 때 소수의 권위 있는 개인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며 다수결 원칙의 잠재적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벌어진 예리코에서의 식사 장면은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랍반 가말리엘은 랍비 아키바에게 축복을 암송하도록 지시하며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키바는 가말리엘의 기대와는 달리 축약된 형태의 축복을 서둘러 암송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이는 그가 다수의 랍비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며, 동시에 권력자인 가말리엘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카파츠라는 단어의 중의적인 의미처럼 그는 몸을 움츠리거나 자리를 옮겨 가말리엘의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이러한 아키바의 신중한 행동조차 문제 삼으며 그를 비난합니다. 이는 가말리엘이 자신의 권위에 얼마나 강한 집착을 보였는지, 그리고 다른 의견을 얼마나 포용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키바는 가말리엘에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그가 가르쳐온 율법 해석의 원칙, 즉 개인과 다수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가말리엘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가르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아키바의 이러한 주장은 랍비 공동체 내에서 이미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위는 단순히 지위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공정성, 그리고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네드린 의장으로서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을 강요하려다 결국 아키바의 논리적인 반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공동체의 지혜는 때때로 개인의 통찰보다 더 깊고 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랍비들이 공유하는 이해와 판단은 오랜 논의와 숙고를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키바는 가말리엘에게 그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진정한 권위는 강압이 아닌 합의와 원칙 준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의 소수 의견이 때로는 조직이나 국가를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소수 의견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종종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관과 비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이팟 개발 당시 주머니 속의 천국이라는 컨셉과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은 당시 시장의 주류 의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폰 역시 물리 키보드를 고수하던 시대에 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잡스의 소수 의견은 때로는 다수의 경험적 지식이나 시장의 예측과는 달랐지만 결국 혁신적인 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권위 있는 지도자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때로는 다수의 합의를 넘어 더 큰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결국 랍반 가말리엘과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율법 논쟁을 넘어 인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권위와 지혜,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랍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수결의 원칙, 존중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초기 형태의 합의 기반 의사결정 방식이 오랜 역사를 거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냈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거나 억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혁신적인 소수 의견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야말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